안녕하세요. 제연설비론 수업을 진행할 담당 교수 정석환입니다. 건물에서 연기를 제어하는 시스템은 50여 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기의 특성과 제연설비의 기본 원리를 모두 이해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연설비는 연기의 위험성과 이동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난로, 계단과 같은 피난의 경로가 되는 곳으로 연기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연기의 이동의 방지가 제연설비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것이며, 이를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하여 안전한 건축물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기본 원리 중 연기의 이동 경로가 되는 누설 틈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누설 연결은 이제 여러분들이 유효 누설 면적을 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병렬 누설 면적의 특징은 뭐냐면은 P1하고 P2하고의 압력 차가 누설 면적 A1, A2, A3 모두에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원리가 뭡니까? 압력 차가 동일하다라는 것들을 기본 원리로 해서 식을 유도하면 A1, A2, A3 요거 A1, A2, 3를 수학적으로 표현해서 시그마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병렬 누설 면적은 이렇게 구해지고요. 다음에 직렬 누설 면적. 직렬 누설 면적은 그림에서와 같이 공기가 나가는 경로가 요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다른 경로를 통해서는 유체가 흘러나갈 수 있는 경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된 유량 V1이 나갈 때 V1하고 V3하고 동일하다라는 원리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유량이 동일하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식을 유도하면 약간 그 지수함수식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요즘은 계산기가 좋으니까 각각의 숫자를 넣으면 쉽게 계산할 수 있고요. 특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 두 개 A1하고 A2 두 개가 있는 경우의 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누설 면적을 구할 때 알고 있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경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유효 누설 면적을 구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도 117회 소방기술사 문제로 나왔던 건데, 본 강의에서는 4강에서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4주차에.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특징을 보면 요 가학 공간에서 요렇게 나갈 수도 있고 요렇게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경로가 두 개고 요쪽은 경로가 하나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특징이 나왔는데, 뭐 여기서 숫자를 다 대입해서 하는 부분들은 생략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까지 배웠던 그 원리를 가지고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숨어진 원리가 있는 거냐면요, 우리가 배웠던 두 원리, 직렬과 병렬에 혼합되어 있을 때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냐면은, 처음에 얘기했던 병렬 누설 면적, 그죠? 압력이 동일한 압력이죠, 그죠? 동일한 압력의 병렬 누설 면적을 전부 하나의 유효 누설 면적으로 계산하는 거,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아까 기본 원리에서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차압이 같은 두 지점의 직렬 누설 경로에 대하여 유효 누설 면적을 구해서 단순화시켜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요게 좀 이제 어려워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단순화하다 보면은 또 병렬 누설 부분이 생깁니다. 단순화 과정에서. 요때 부분들은 다시 이제 단순화시켜서 직렬로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모든 부분들을
그 직렬 누설 면적으로만 그 구성되게 단순화시켜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냐면 전기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요건 이렇게 직렬.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로 얘기하면 요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R1, R2, R3가 있을 때 요걸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원리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요 사이에 압력이 전압이 동일하기 때문에 요걸 R2하고 R3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유효 누설 면적을 구할 때도 요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 2, 3이라고 제가 번호를 붙였지만 말이 기억한다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아까 그 그림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게 추가된 부분이다. 요게 추가된 부분. 그죠? 자, 요게 추가된 부분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기억을 하시고 이제 그림을 어떻게 단순화시킬 거냐. 요렇게 지금 지연 문제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을 때 한 단계 한 단계씩 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단계, 그죠? 첫 번째 단계로 병렬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을 정리를 하면 되죠. 어떻게? 요렇게 하나로 다 더해줘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죠? 첫 번째 원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용하고서 그림을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정리했던 요 부분을 이제 하나로 병렬 누설 면적을 정리를 했고요. 가만히 그림을 보니까 요 부분이 또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요 부분을 하나의 누설 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된 부분을 또다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원리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전까지 첫 번째 했고 요거 두 번째 했습니다. 요 두 번째를 보니까 압력이 여기를 P라 그러고 P1, 여기를 P2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압력이 떨어질 거고 여기서 압력이 떨어질 겁니다. 이랬을 때 요 지점의 압력은 얼마가 되나요? 같은 공간이니까 여기도 P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직렬로 된 부분, 예. 그래서 요 부분하고의 차압이 같다. 같은 경로, 그죠? 요 부분, 요 차압이 같은 경로에 대해서 이제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요건 직렬이니까 직렬 누설 경로에 대한 식을 적용을 해서 단순화시켜서 요렇게 하나로 만든다는 거죠. 요 두 부분을.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요 부분만. 압력이 같은 부분. 이게 제일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이니까. 압력이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압력,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하고의 압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요 부분 두 개의 누설 경로에 대한 부분들을 직렬 누설 경로식을 이용해서 하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로 나타낸 다음에 보면은 또 요거랑 병렬로 누설 경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하나의 누설 유효 면적으로 단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단계로 보시면 요거하고 누설 경로가 요거 이제 직렬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구성 요소들을 이제 직렬 요소로만 구성되게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직렬 구하는 식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나의 누설 경로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누설 유효 면적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번째 원리입니다. 아까 그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의 원리에서 여기하고 여기 1지점, 2지점하고 여기는 몇 지점이에요? 같은 공간이니까 여기도 2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지점하고 2지점 사이가 경로가 하나는 누설 경로가 한 개 있고 여기는 두 개 있지만 요걸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직렬로 된 요 누설 경로 요 부분을 요거 하나로
직렬 누설 경로식을 이용해서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것들이 핵심 키포인트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복합 누설 경로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배우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교과에서는 이런 부분들까지 상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유효 누설 면적의 계산, 기본 원리 잘 이해하셨나요? 재현설비론에서는 각종 소방 자격시험에 필요한 기본 이론을 완벽히 다루고 있습니다. 재현설비의 기본 원리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